첫 번째 핵심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심 유형은 속도 법칙과 반응 메커니즘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문제 들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응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면 늘 가장 핵심은 그 각각의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속도 결정 단계를 찾아주는 게 가장 관건이죠. 왜냐면 그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것이 곧 어떤 의미가 되겠니? 라고 했었냐면 그 느린 단계의 반응 속도가 곧 전체 반응 속도하고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것들을 문제다 바로 쓰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단계 1과 단계 2가 주어져 있고요. 느린 단계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단계에서, 즉 첫 번째 단계에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소진하게 되겠고, 시간이 많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반응을 결정짓게 되는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전체 반응이 뭔지 일단 알고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단계별 반응을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로부터는 전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반응이 되므로 우리는 단계별 반응을 각각 다 더해주게 되면 그 말이 곧 전체 반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항상 반응 속도를 작성하게 되는 것들이 이 전체 반응 기준에서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항상 그 시작에 전체 반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두 개의 반응을 더해주게 되면 전체 반응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전체 반응식은 A와 C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그 AC라고 하는 물질이 첫 번째 단계 생성물이 두 번째 단계 반응물로서 소진이 되는 중간체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둘 부분 중에 하나는 반응물이 있었던 그 C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의 B라고 하는 반응물이 같이 반응이 돼준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생성물 A, B와 함께 C가 다시 튀어나온 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C라고 하는 물질은 다름이 아니라 촉매가 되겠구나라고 알아봐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두 개의 반응식을 더해서 전체 반응식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그 결과로 A, B가 되는 반응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한테 제시가 되는 이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도상수 K 곱하기 반응물인 A에 대해서 M차 그리고 B에 대해서 N차라고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반응 속도는 누가 같다라고 할 거니? 라고 하는 게 앞서서 반응 메커니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었던 매우 느리다라고 했었던, 즉 RDS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이 곧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와 같겠고요. 그 말로부터는 A에 대한 차수가 1차이고 B는 없기 때문에 0차이고 C는 촉매로서 우리가 1차에 비례가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음과 같은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라고 한다면 그럼 그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촉매 농도하고 다시 비례 상수로서의 K를 곱한 값이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 주어진 정보들은 또 한 가지 실험 1, 2, 3으로 3번에 걸쳐서 실험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 속도가 농도에는 얼마나 비례가 되는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풀어가 줄 수도 있겠죠. 자, 해석을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B라고 했었던 물질은 그 초기 농도에 우리가 속도가 무관하기 때문에 이 B의 농도들은 결국 반응 차수가 0차이므로 속도에는 영향이 없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나머지 A의 농도가 똑같이 실험 1과 2로부터 확인해 보게 되면 그러면 농도는 똑같아요. 0.1과 0.1로. 대신 촉매인 C의 농도가 달리 바뀌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이유는 속도가 우리한테 2배로 증가되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속도 법칙에 대한 정보들로부터 농도가 몇 배 증가하면 속도 몇 배 증가한다는 것으로부터 차수를 거꾸로 알아내지만 우린 이미 지금 차수를 알고 있으니 그 주어진 차수로부터 농도가 몇 배 증가된 것으로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은 0.2몰 농도로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C의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Y의 농도도 우리가 금세 알아낼 수도 있겠죠. 왜냐라고 하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C의 촉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농도가 0.2로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색깔 구별만 해볼게요.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는 아니겠고 0.2에서 0.6으로 속도가 이번엔 3배가 증가돼 있어요.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반응물 A의 농도가 3배 더 증가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면 일단 미지수 알아낼 수 있겠고요. 물론 또 한 가지 속도 상수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에 따라서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x는 0.2가 맞니라고 했는데 이미 그건 우리가 같이 확인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기업번은 맞다라고 해두시면 되고요. 니은번에서는 전체 반응 b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반응이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전체 반응에 대해서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응물 A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디귿번은 실험 3에서 반응이 증돼서 B의 농도가 0.05몰 농도일 때 그럼 A의 농도는 얼마가 됐겠니? 라고 하는 표현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0차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분명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개수비대로는 일단은 반응물은 당연히 똑같이 반응해서 줄겠고요. 생성물도 그리고 개수비대로 똑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의 의도의 디귿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B의 농도가 0.2에서 0.05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B의 농도가 0.15가 줄었다는 말이 될 거예요. 0.15가 줄었으니까 A에서 똑같이 0.15를 빼주게 되면 그 말은 남게 되는 A의 농도는 똑같이 0.15몰 농도가 사실상 그 농도가 절반으로 줄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던 셈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그 시간만큼이 경과돼서 바로 양쪽 관계는 다음 같은 성립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디귿번도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업번, 디귿번이 돼주는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바대로 우리한테 늘 속도 법칙을 통해서만 우리가 차수를 알아낸다던가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차수를 알아낼 수가 있겠고 그 알려진 차수로부터 거꾸로 농도 관계와 속도 관계를 풀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우리가 속도 상수에 대한 값이 촉매와 같이 묶여서 어느 정도의 속도 상수 값으로 쓸 수 있는지도 실은 집어넣어주게 되면 금세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A의 농도가 0.1이었대요. 속도가 똑같이 0.1이에요. 그 말은 바로 이 속도 상수에 대한 값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안에다가 우리가 촉매하고 또 비례상수로 구별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비례상수로서의 K 값은 10 정도로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했던 개념들은 어떤 게 더 있을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정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